영어는 왜 단어의 끝소리를 끝까지 발음하지 않을까요? next day는 next day처럼 들리고 friendship은 friendship처럼 most people은 most people처럼 들립니다. 분명 철자에 있는 T와 D가 있는데 왜 안 들릴까요? 그리고 영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이 소리를 끝까지 다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한국 학습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끝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영어에는 없는 음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의 파열음이 단어의 끝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러한 사운드들을 영어의 stop consonant,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파열음의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P와 B는 입술을 닫아서 공기의 흐름을 막고 T와 D는 혀의 끝쪽에서 공기의 길을 막습니다. K와 G는 혀의 뒷부분으로 공기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막아두었던 공기를 터뜨려주면서 소리가 시작하죠. 그런데 한국 학습자들은 보통 이 두 번째 단계, 즉 터지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T를 보면 트, K를 보면 크, P를 보면 프, 처럼 자음을 끝까지 밖으로 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열음에서는 사실 공기를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는 특히 단어의 끝이나 아니면은 다른 자음 앞에서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stop 한 다음에 release를 크게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소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unreleased stop이라고 하는데요. 터뜨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중요할 때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next day 철자만 보면 next의 마지막 t까지 완전하게 발음을 한 다음 day로 넘어가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면 오히려 next day처럼 t 뒤에 작은 모음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어에서는 t의 release를 크게 들려주지 않고 바로 다음 d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는 거의 next day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어민은 T 발음을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입안에서는 T를 위한 동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마지막 터짐이 크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friendship, most people도 같은 원리입니다. friendship으로 한번 볼게요. 철자를 의식하면 friendship 하면서 D를 확실하게 밖으로 꺼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friendship처럼 D 뒤에 작은 모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에서는 D의 release가 거의 들리지 않은 채로 ship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friendship. 그래서 귀에는 friendship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most people. 여기서는 T 다음에 또 다른 파열음인 P가 옵니다. T를 끝까지 꺼내려고 하면 most people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T를 크게 터뜨리지 않고 P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st people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마치 T 발음을 안 한 것처럼요. 차라리 한국어 받침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처음에는 한국어의 받침의 감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국어로 밥이라고 해볼게요. 밥, 마지막 비읍을 바브 이렇게 하지 않죠. 입술을 닫으면서 끝냅니다. 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쌍기역을 별도의 끄라는 음절로 만들지 않습니다. 영어의 끝 파열음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감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음의 위치까지 정확히 간 뒤에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ignature. 한국에서는 흔히 시그니처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G, G 사운드 뒤에 그라는 별도의 모음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의 위치를 만들고 다음 자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어의 귀에는 signature에 가까운 나나나 삼음절에 가까운 연결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ask me 이것도 ask me에서 크 발음을 밖으로 꺼내기보다 K 위치까지 갔다가 바로 M으로 넘어갑니다. zigzag 첫 번째 음절 zig 발음도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혀 뒤쪽에서 공기를 막으면서 마무리합니다. zigzag. 진짜 문제는 자음이 아니라 새로운 음절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트 발음을 트, 크 발음을 크, 파 발음을 프처럼 발음하면 실제로는 자음 음소 하나만 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아주 작은 모음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어민 청자 입장에서는 원래 없던 음절 하나가 더 생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best friend를 best friend
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best friend이 나 이 음절인데 best friend 이렇게 되면 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닐 수 있는데요. 문맥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문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irst day, best friend, next day, most people 이러한 표현을 할 때마다 first day, best friend, next day, most people처럼 원래 없는 작은 모음들이 계속 들어가면 원래의 영어 음절 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리듬도 달라지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경계도 계속 벌어집니다. 결국 듣는 사람은 문장을 따라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문장을 한번 말해볼게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완성하면 I met my best friend yesterday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T와 D를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발음했는데 오히려 원래 없던 소리가 들어가면서 문장이 더 길어졌죠. I met my friend yesterday. I met my friend yesterday.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죠. 이렇게 T와 D의 위치는 만들되 불필요하게 크게 release하지 않고 다음 소리로 이동해 볼게요. 특히 met my best friend 이 두 부분에서 단어의 경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connected speech, 즉 문장 안에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met my best friend 이런 식으로요. I met my best friend yesterday. I met my best friend yesterday. 이렇게 가겠죠? 발표와 면접에서는 이 차이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발표가 많은 학습자님이나 전문직 학습자님들 또 외향사 면접을 준비하는 학습자님들의 영어를 들어보면 개별 발음은 상당히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려는 노력 때문에 모든 단어의 끝을 하나씩 완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first study 이게 first study가 되거나 significant result 가 significant result가 되거나 best option 이게 best option이 되거나 important point가 important point가 되거나 이런 표현에서 매번 T와 D, P를 끝까지 강하게 꺼내면 한 단어가 끝날 때마다 아주 작은 정지와 추가 음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 단어는 굉장히 또렷한데 문장은 계속 잘게 잘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조언은 자음을 대충 발음하세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음의 위치는 정확하게 만들 때 필요하지 않은 release와 모음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익히셔야 됩니다. next 하기 전에 next day, most 하기 전에 most people, first 하기 전에 first study, best friend 하기 전에 best friend 이렇게요. 오늘 내용에서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끝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끝소리 뒤에 새로운 음절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영어 발음은 모든 자음을 크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고 멈출 곳에서는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소리로 이동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결국 문장 전체의 전달력을 바꿉니다.